홀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괜찮은 어른이 된다. 나무를 키워본 사람은 알 테지만 처음 묘목을 심고 나서 쑥쑥 자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나무는 먼저 뿌리를 튼튼히 내리기 위해 온 힘을 집중합니다. 5년 동안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만 신경을 씁니다. 옆 나무들이 얼마나 높게 자라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훗날 가뭄과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며 결국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사람은 무엇에 기대지 않고도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는 그를 지탱해 주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세상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단단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뿌리에 더욱 신경을 씁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뿌리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를 가장 그답게 만들어주는 것, 즉 내면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돈도 많고 남부럽지 않게 성공도 거두었는데 극도의 공허감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지요. 있는 그대로의 자기로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괴롭다고 합니다. 주어진 역할이나 명함이 아닌 그 자체로 사랑받고 싶은 것입니다. 즉 뿌리가 썩으면 나무가 죽듯 내면 세계가 텅 비어버린 채로 사람은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면 세계는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탐구하면서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신나며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스스로 발견해야 합니다. 또 그런 자신을 좋아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힘을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튼튼한 내면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타인과 세상에 맡겨두었던 내 감정, 내 생각, 내 행동을 진짜 나의 것으로 가져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사람이 되기 위해 배워야 하는 것. 뿌리가 약한 사람들 곁에는 그의 의존을 이용하려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30이 넘는 자녀에게 용돈을 쥐어주며 자기 말을 들으라고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들은 쇠뇌하듯 자녀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나만큼 널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너는 그 일은 안 맞아. 자녀가 부모의 지나친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딱히 기댈 만한 곳이 없고 주체적으로 설 자신도 없기에 알아서 순응합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해줄게, 내 말대로 해. 본연의 모습은 무시당한 채 사랑하는 사람의 틀에 맞춘 내가 됩니다. 만약 당신의 의존적인 성향을 누군가가 이용하고 있다면, 그래서 홀로서기가 더욱 힘들다면, 당신을 무시하는 그 시선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상대가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든 상관없이 타인이 함부로 뚫을 수 없는 당신만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스스로 굳게 믿어야 합니다. 아직 그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에겐 당신만의 빛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야말로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춰야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자기 확신을 바탕으로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기.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나빠지거나 가족이 사고를 당하면
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찾습니다. 권선징악을 믿는 사람은 혹시 내가 잘못한 일이 있나 하며 원인을 찾고, 세옹지마를 믿는 사람은 액땜했다고 생각하자 다음엔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하며 미래를 예측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떻게든 세상을 자기 생각의 틀에 맞춰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나를 둘러싼 타인들도 전부 나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입니다. 사실 타인이 바라보는 나는 별것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정말 그런 내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나를 그들의 시선에 맞출 필요도 없고 그들의 시선을 고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 진짜 모습은 그게 아니야 라고 외쳐봐야 그들은 또 다른 내 모습을 상상해서 만들어낼 뿐입니다. 시선이 하나 더 늘어날 뿐이지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 들이는 그 노력을 나를 돌보는 데 쓰는 게 현명합니다. 나를 제일 좋아하고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그런 자기 확신을 바탕으로 삶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를 잘 알 수 있을까요? 이것만큼 어려운 질문도 없습니다. 각자의 답이 있을 뿐 통용되는 정답은 애초에 없기 때문에 훈련을 거듭할수록 더 나은 답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서기 훈련 1. 내 감정을 받아들이는 법. 내 감정인데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느끼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감정은 우리 삶의 엔진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 그 자체이지요. 즉, 방향은 우리가 제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방향을 잃은 엔진은 기어이 사고를 내고 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느끼는 대로 행동할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감정을 컨트롤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전조 증상을 아는 것은 감정 컨트롤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정말 다루기 힘든 감정들이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 때는 왜 격한 분노를 느꼈는지 원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3가지 질문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오늘 컨디션이 별로인가? 둘째, 과거에 비슷한 일로 상처받은 적이 있는가? 셋째, 만약 나와 비슷한 상황이었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무엇이든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매우 타당하고 옳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도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일 때 조절되지 않는 감정은 없습니다. 홀로서기 훈련 2. 내 생각을 점검하는 법. 생각은 그냥 내버려 두면 제멋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자기만의 가상현실을 만들고 그것을 기정사실화 해버리지요. 저는 이것을 생각이 산으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과 사실을 구분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수록 더욱 떠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땐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각이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후회와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내는 중이라면 모르는 새에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정말 바보 같아. 왜 그렇게 행동했지? 이런 말투가 생각을 사실처럼 느끼게 합니다.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는 말투는 이렇습니다. 내가 바보 같다 생각하고 있군. 더 잘했으면 좋을 텐데 아쉽군. 꼭 기억하세요. 뭐뭐 같아가 아니라
뭐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군 이 맞습니다. 후회는 아쉬움으로 끝내면 됩니다. 부정적인 자기 판단으로 연결시켜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홀로서기 훈련 3. 내 행동을 지지하는 법. 감정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주체적인 행동은 의지에 따른 행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의지가 정말로 내 뜻인가를 곰곰이 짚어봐야겠지요. 습관적인 행동이나 타인의 요구에 따른 행동을 의지적인 행동과 구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생각을 사실로 착각하지 않으며 행동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 이 세 가지 훈련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편견에, 다른 사람의 시선에, 과거의 상처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의 중심에 의지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내면 세계는 더욱 탄탄해집니다. 이상은 홀로서기 심리학 중 뿌리가 튼튼한 어른이 되는 법이었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사람, 즉 내면 세계가 건강한 어른은 타인의 시선과 잣대에 구애받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가장 멋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받아들이고 생각과 행동을 돌보며 뿌리가 튼튼한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